네, 이르면 올 봄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감시 대상 방사성 물질 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차원의 안전성 검토와 함께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다로 버려지는 원전 오염수 정말 괜찮을지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고요. 네. 원전 오염수를 지금 130만 톤까지 지금 쌓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네. 정부가. 이것을 곧 방류한다고 하는데 먼저 어제요. 오염수 물질 검사 물질 가운데 64개 가운데 30개만 검사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네. 그 일본 정부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62개 핵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62개 핵종을 결정한 때와 지금 이제 12년이 지났잖아요. 네.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재평가를 수행을 한 결과고,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측정하겠다고 그러는 29개 핵종을 네. 30개 핵종을 정하고 나머지 39개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고요. 네. 39개로 그룹핑한 것들을 보면 지금 벌써 이제 12년이 지났잖아요. 네. 12년이 지났으니까 그중에 반감기가 1년 미만인 핵종들을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2분의 1로 줄으니까 이제 수천 분의 1로 농도가 줄어든 거죠. 처음에 64개를 결정할 때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64개를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결정을 했는데 이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붕괴가 돼서 없어진 핵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천 분의 1로 계속 없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수천 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뭐 4천분의 1로 나누면 지금 이제 농도가 나오는데 그 농도가 법적인 방류 허용치 이하로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네. 걔네들을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그동안 측정 자료를 보거나 그동안의 지식으로 볼 때 물로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된 핵종들을 19개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은 나누고 집중 핵종을 30개를 골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우라늄 핵종이나 아니면 부식 핵종들이 부식 프로덕트 핵종들이 있거든요. 그 핵종들을 그게 5개를 부식 핵종이? 예를 들면 이제 Fe55나 뭐 코발트 이런 게 있었는데 코발트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예. Fe55를 이제 보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말미에 뭐라고 써 있냐면 30개 핵종을 집중적으로 보긴 하지만 네. 39개도 나머지 39개도 모니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모니터하겠다. 그것도 예. 재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고 그거를 잘 감시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결정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그 물질들이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물질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기존에 일본이 처리하는 그 설비로는 제거가 안 돼서 문제였었는데 여기 그렇죠. 이 두 가지 물질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중수소의 양을 아니까 이제 알프스로는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예. 네. 근데 삼중수소가 있는 그 지금 오염수 방류를 할 때 이제 큰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에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재고 걔를 그 음용수 기준보다 훨씬 낮도록 희석을 해서 네. 방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알프스가 그 핵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인 네네. 건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물로 많이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슘이나 네. 삼중소 같은 그런 방사성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섭취를 하면 일단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네.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큰 건데요. 네. IAEA도 그걸 혹시 검증을 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의 시각은 그 연간 1ml 시버트라는 기준이 있어서 네. 그 이하로 방사능 피폭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는 거고요. 근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은 되도록이면 적게 받거나 예. 안 받으면 더 좋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적당히 이제 그 긴장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허용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지금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오염수의 양이 132만 톤 정도라고 네. 들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그죠? 와닿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양으로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네. 지금 원전에서 방사선 핵종을 제거하고 원전에 이제 물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물을 네. 집어넣고 그래서 손상된 해결료를 시키고 있는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생기고 또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수백 ton의 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걔를 예. 모아서 지난 12년 동안 쌓인 게 132만 톤. 지금 교수님 뒤에 사진이 있는데 네. 예, 저 지금도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저 탱크들이 화면 저 탱크 안에 지금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지금 다 측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기 통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떤 통은 물을 많이 희석해야 되고 이걸 네, 다 일일이 맞아요.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2021년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발표할 때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까 앵커분이 알프스 설비를 얘기했었는데 예. 알프스 설비가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는 그런 대형 설비를 처음 쓰는 거여서 고장이 자주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처리한 그 오염수에는 그 소위 법적인 방류 허용치에 보다 훨씬 높은 네. 그런 오염수들이 있는 거가 발견이 됐고 일본이 예. 전체 오염수 탱크의 70% 정도가 여전히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고 30%는 낮은 농도의 오염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할 때 그것들을 다 재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핵종을 검사를 하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할 때 최대 관심사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나일 그렇죠. 텐데 그 방류하고 나서 우리나라 해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뭐 1년 걸린다, 4, 5년 걸린다 분석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하여튼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일본이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폭량을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계산을 해서 그 1mm 시버트, 연간 1mm 시버트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바다를 지나야지 되잖아요. 예. 일본 동부 지역이니까요. 후쿠시마가. 예. 예, 그리고 해류가 보통 태평양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그러면 오는 동안 굉장히 희석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예측 시간이 이제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이제 해류의 방향이나 속도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보가 불확실하고 예.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시간을 그 농도를 뭐 굉장히 낮은 거도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유의미한 숫자가 돼야지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5년. 그건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1년을 예.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최근에 해양과학원하고 원자력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 그러니까 5년쯤 걸리고 도달하는 양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발표가 됐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정부가 직접 가서 좀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네, 그게 정부의 일이라 뭐 제가 네, 정부가 어떤 코멘트하기는 대책을 지금 그렇지만 내놓은 뭐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정부가 한 일은 그 IAEA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렇군요. 추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 IAEA가 감시를 할 때 아마 정부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를 하는 거죠. 검증은 IAEA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걸 최종 결정하는 건 일본 정부의 몫인 거죠. 그렇죠. 일본의 규제기관인 NRA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좀 요구할 것은 요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네. 무엇을 요구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제 의견에는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방사선 핵종의 네. 종류 그리고 어떤 핵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관심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일본 정부나 그 동경전력도 사고 초반에는 경황이 없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프스가 사고 초반에 고장이 많이 났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리했던 오염수에 대해서는 어떤 핵종이 얼만큼 있는지
검사가 충분히 되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IAEA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때 검사를 해서 네. 그때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예. 그 오염수 탱크에 있는 거를 미리 좀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그 2021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 이제 본인들이 한번 알프스를 가동을 해봤더니 잘 제거가 되더라라고 그러긴 했지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좀 짚어보면 국민들이 많이 안심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런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